육식갑자의 주기에 따르면 양력 1950년 2월 17일부터 1951년 2월 5일까지 한 해는 경인년입니다. 천간 가운데 경은 음양을 따지자면 양이요, 오행 가운데 금이니 서방의 백석으로 검국 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12지에서 이는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하여 백호의 해 철호랑이의 해인 경인년은 양기가 크게 융성합니다. 그리고 이걸 본 미리경 군관 한 명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강철의 호랑이면 아이언 타이거? 야우, 이거 좀 쩌는데. 그래서 미리경 군관들은 커다란 전차에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그려놓고 전쟁터로 떠났다고 합니다. 야, 저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미군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야? 저게 실화야? 실화지. 저렇게 해서 나온 게 한국 전쟁 당시에 타이거 페이스 전차들이라니까. 한국 전쟁의 호랑이 도색이면 전 세계를 통틀어 거의 유일한 실전 사양 애니멀 페이스 도색 전차 아니야? 그러니까 행사용 도색을 한 나라는 많아도 실전에 저러고 나간 사례는 저것뿐이잖아. 맞아. 이 베트남전 당시에도 M48A3 같은 전차가 이 샤크 마우스를 작게 그리긴 했지만 전차 앞부분을 전부 도안한 건 이 한국 전쟁 당시의 호랑이 그림들이 유일한 사례지. 황당하네. 그 희귀도색의 기원이 강철 호랑이해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려본 거야? 그렇다니까. 전쟁에서는 이 미신이 유행하기 마련이고 동양 유물 중에 이 방패의 귀면을 그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니까 뭐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착각할 만하지. 그리고 어차피 들어가는 자원도 페인트 몇 통이면 되지 않냐? 한 번에 해보자. 뭐 그렇게 된 것 같아. 좀 전문적인 설명을 들어볼까? 미국 전차의 호랑이 도색은 1951년 초 리퍼 작전 직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24보병사단 6중전차대대 부대 일지를 보면 당시 상위부대 지휘관 중 확인되지 않은 인물 한 명이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토속 신앙에서 호랑이는 위험과 공포를 상징하는 존재다. 게다가 중국식 달력에서 올해는 강철 호랑이의 해라고 한다. 그러니 전차를 호랑이처럼 분장해 공세에 투입하면 북한이나 중국 병사들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퍼 작전에 투입되는 전차 부대들은 야전에서 급히 호랑이 도색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1951년 3월이면 경인년도 아니잖아. 정작 리퍼 작전이 진행된 건 10여 년인데? 뭐 10년 됐다고 해서 전차에다가 핑크색 토끼 도색을 하고 공세에 나가긴 좀 그렇잖아. 결국에는 그냥 워페인팅처럼 호랑이로 가보자 하고 그대로 유지한 모양이야. 그런데 저렇게 생긴 걸 이걸 호랑이라고 볼 수가 있나? 아이고, 생각을 해봐. 이 미국인들이 평생 뭐 사다라면 모를까 호랑이를 자세히 관찰할 일이 있었겠어? 게다가 이 호랑이를 그리라는 지침만 내려왔지 이 정확한 도안이 제대로 내려오질 않았어. 네, 호랑이 무늬를 칠하라는 지시는 하달되었지만 전차별로 정확한 규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24보병사단 6중전차대대 소속 M46 전차들의 도색은 찰리 중대장, 존 맥컬리가 분필로 즉석에서 그린 도안을 베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대마다 각자 도안을 제작하다 보니 부대나 차종별로 독특한 도색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노란색이랑 검은색 조합은 이거 너무 눈에 잘 띄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 문제가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 호랑이 도장이 전차를 잘 보이는 표적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많은 전차들이 피격당했죠. 제 전차인 51호차는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숨을 만한 지형 지물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말 포탄을 비처럼 얻어맞았죠. 그래서 전투가 끝나자마자 원래 도색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전차 2대를 칠해주니까 전차병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이 전차를 끌고 전선에 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러더라고요. 북한 놈들은 미신을 안 믿던데. 실제로 그치들은 정말 심하게 얻어맞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무늬 전차를 다시 올리브 드랍으로 덮어 씌워버렸죠. 전 진짜 열심히 그렸는데 말입니다. 다들 뻔히 알면서도 이 위압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칠하고 한 건데 위압의 효과가 없으니까 답은 뻔한 거지 뭐.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도색이라는 거는 분명해. 무슨 어떤 의미? 당시 미군이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증거가 바로 저 호랑이 도색이었거든. 이 얘기는 다른 학예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야.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차 부대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축으로 많은 전차가 퇴역을 했었고
그래서 보병사단 소속 전차부대는 1개 중전차대대 규모에서 1개 경전차 중대 규모로 축소되곤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에 급히 수를 늘렸지만 전차도 훈련된 전차병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차부대들은 고착된 전선을 돌파할 핵심 전력으로 쉬지 않고 투입됐었고 위험한 근접 전투도 많이 벌여야 했습니다. 전차의 호랑이 도색은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이 미군 전차들의 성능이 북한의 T-34보다 좋았으니 전차병들은 비교적 편하게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지. 당시의 전차병들은 이 조금이라도 더 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그런 행동들 중 하나가 호랑이 도색이었던 거야. 아니 그러고 보니 미국 전차 박물관들 중에 M46에 호랑이 도색을 하는 경우가 꽤 많지? 심지어 쿠빈카에도 있더라고. 러시아에 말이야? 러시아까지 그럴 정도면 정말 한국 전쟁의 상징 취급이구만. 그러니 전쟁기념관에서도 복원을 한 거겠지. 마침 2022년이 이민년 호랑이 해인 점도 있어 한국전쟁 당시의 고증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 전차에 당시 호랑이 도장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본 도장은 특수 조색된 폴리우레탄계 도료를 사용하여 보존적 측면을 강화하였습니다. 노란 부분의 경우는 고증자료를 참고하여 마스킹을 한 후에 도장하였으며 호랑이 무늬는 화백을 섭외하여 한국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전차 위에 초크로 도안을 그린 뒤 붓도장으로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엉성한 도색이지만 실제 전차들이 그렇게 도색되었으니 재현면에서는 오히려 정확했다고 할 수 있겠네. 멀리 한국까지 와서 이 전쟁에 참가했던 미군 병사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작업을 했는지 생각해보니까 좀 뭉클해지더라고. 한국에서 보기 드문 이 역사적인 도색의 복원 전시 사례니까 한 번쯤은 찾아가 볼 만할 거야. 자, 그럼 인사할까? 저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